담도암의 수술적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담도암으로 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간은 몸속의 화학공장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간에서는 하루 500cc에서 1리터 정도의 담즙이 생산됩니다. 담도란 담즙이 흘러가는 도관 형태의 조직으로서 간에서 생산된 담즙은 담도를 통해 흘러내려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췌장의 소화액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위장에서 내려오는 음식물과 섞인 다음 소장과 대장을 거쳐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담도는 부위에 따라 간의 내부에 위치하는 간내 담도와 간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간외 담도로 구분되고, 간외 담도는 다시 좌간관과 우간관이 하나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총간관과 담즙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담낭, 그리고 담낭관과 총간관이 만나 이루어지는 총담관으로 구분됩니다. 담도암이란 담도 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의미하는데, 담도암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입니다. 담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은 종양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도암의 수술 방법에는 간과 종양이 발생한 담도의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간절제술, 간의 일부 또는 한쪽 옆을 절제한 다음 남아있는 담도에 소장을 연결해주는 수술, 그리고 담도와 십이지장, 췌장의 일부를 함께 제거한 다음 소장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담도와 췌관, 위장을 이어주는 수술 등이 있는데, 집도의는 병변의 위치와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술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에 앞서 CT 등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양에 의해 담도가 폐쇄되어 황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나 방사선 시술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시키고 황달이 충분히 호전된 다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혈관 촬영이나 MRI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수술에 앞서 금식과 설사약 복용, 관장 등 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수술은 절제 부위와 절제 범위에 따라 다양한 피부 절개 방법이 존재합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피부를 절개한 후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강 내부와 다른 장기에 암전이나 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담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방법은 종양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종양이 담도의 말단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종양과 간의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종양이 좌간관과 우간관이 만나는 부위나 총간관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종양과 간의 일부 또는 간의 한쪽 옆을 절제한 다음 담즙이 배설될 수 있도록 소장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담도에 연결해주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종양이 총담관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담도와 십이지장, 췌장의 일부를 함께 제거한 다음 소장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담도와 췌관, 위장을 이어줌으로써 담즙과 소화액, 음식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소화관을 재건합니다. 한편 암이 진행하여 근치적인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제 가능한 범위까지만 종양을 절제한 다음 소장을 이용하여 담즙이 배출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고식적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꼼꼼히 지혈을 시행하고 필요시 배액관을 삽입한 후 절개창을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병리조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는 1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 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간 기능의 회복을 돕거나 출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흡 운동이나 걷기 운동의 시작 시기와 강도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한편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폐합병증. 전신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폐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감염. 창상감염, 다른 말로 수술 상처의 염증은 폐합병증과 함께 수술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지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정맥 내에 혈전이 발생,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자의 일부에서는 정맥 내의 혈관이 떨어져 나와 폐혈관을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비만한 환자, 심장질환자나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피임약 복용자 등은 하지 정맥 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조기에 보행 운동을 시행하여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착. 개복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유착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므로 대부분 환자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착성 밴드로 인해 장 폐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혈. 수술 부위 주변으로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과 기구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수술로 인한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전후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거나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춥니다.
그러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즙 누출과 문합부 누출. 담도는 간세포에서 생산된 담즙을 배출시키기 위해 간 전체에 걸쳐 간은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습니다. 비교적 굵은 담도는 수술 중 클립이나 실로 결찰한 다음 절제합니다. 하지만 가는 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절단면에서 담즙이 계속해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과 십이지장을 함께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도 상당히 넓고 소화관 재건을 위한 문합 과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후 담도나 췌관, 위와 소장 등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즙 누출이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면 담즙이나 소화액이 복강 내부에 고이면서 농양을 형성하거나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함께 배액관 삽입 등 적절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크기가 작은 암 병변은 CT 등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복 후 다른 부위에서도 암이 발견되거나 주요 혈관이나 조직을 침범하는 등 예상보다 암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속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재발을 일으키거나 남아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도암 수술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